할게. 자, 여러분들 이제 교통수단은 결국 어떤 걸 나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때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돼서 운송수단별로 운송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뭐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하려면 뭐 한 가지 무조건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운송비를 따질 때는 단위 무게당 운송비를 따지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트럭하고 배하고 일단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한 10톤쯤 실는 트럭하고 한 10,000톤쯤 실는 배하고 당연히 배가 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1톤을 나를 때는 운송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송비 구조를 봤더니 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자, 운송비는 뭐하고 합니다. 운송비는 뭐하고 이루어져 있다? 기종점 비용하고 운반 거리 비용하고 구성이 되어 있죠. 운반 거리 비용. 자,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각 운송수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종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싼 운송수단이 뭐냐면 항공기예요. 비행기 자체도 비싸지만 인천국제공항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못지않게 커다란 배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항만을 만드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조 단위로 깨져요. 뭐 억 단위가 아니고 우리 인천국제공항 짓는데도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조 단위.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기종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철도고요. 기차역을 짓는다든지 또는 선로를 깐다든지 기차 자체를 구입한다든지. 자, 그에 비해서 가장 기종점 비용이 적은 게 도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끝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도로가 중요해요. 그 어떤 거랑 비교하더라도 도로가 기종점 비용이 제일 싸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운반 거리 비용을 봤더니 이걸 비용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걸 증가율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거리에 따라서 당연히 운반 거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더 빨리 늘어나느냐. 그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운반 거리 비용을 봤더니 제일 빨리 비용이 증가하는 게 거리에 따라서 역시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이제 하늘에 떠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항공기가 제일 비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빠르게 증가할까? 해운, 철도, 도로 중에.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찰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도로는 바퀴로 물론 굴러가긴 하지만 땅과의 마찰이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얘가 엔진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의외로 도로가 운반 거리 비용 증가율이 좀 빠른 편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철도는 덩치 큰 놈이 쇠로 된 철로 위를 팽된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보다는 마찰이 훨씬 적어서 운송비 증가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철도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는 그냥 물 위를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운이 제일 운반거리 증가율, 운반거리 비용이 낮다는 거, 이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아주 멋있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자, 그래프는 조금 이따 그리세요. 다른 반 수업하면서 봤더니 애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완성된 다음에 그리세요. 자, 이쪽이 거리, 그 다음에 이쪽이 비용, 운송비라고 그럴게요. 운송비, 이쪽은 0. 자, 그래서 기종점 비용을 봤더니 제일 싼 게 도로예요. 도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이 철도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해운이죠. 배. 그 다음 제일 비싼 게 항공기. 그래서 여기를 순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반 거리 비용 증가율은 이제 기울기랑 관련인 거죠.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해서 칠판을 뚫고 올라가는 생각 하시면 돼요. 혼자 놀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증가하니까 도착 지점에다가 점을 찍고 연결하시면 돼요. 빨리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해운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할 거니까 점을 조금 낮은 데다 찍고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도는 그 중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도로. 그 다음에 해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못 맞춰? 점 옮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철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럼 포인트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야. 그 9반 애들 그리는 거 봤더니 애들이 이 겹치는 부분이 한 점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설명 듣고 그릴 시간 줄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운송수단이 달라진다.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운 거리, 단거리는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싸다? 제일 싼 게 이거잖아요. 그 도로교통이 제일 싸다. 도로교통은 단거리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장거리, 먼 거리는 어떤 운송수단이 제일 싸다? 해운. 자, 그래서 멀리 갈 때는 배로 나르는 게 운송비가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간 거리는 우리가 이제 철도인데 시험에서 얘를 물어보지는 않고요. 주로 얘를 물어봐요. 분명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까운 거리 갈 때는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제일 싸고, 멀리 갈 때는, 무역할 때는 다 배를 이용한단 말이죠. 자, 참고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거 있죠. 자, 이 이론 자체가 미국 애들이 이렇게 그린 거라서 거리의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걔네들이 말하는 단거리와 중거리의 기준이 대략 500km.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안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따지면 철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철도 교통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단거리는 도로, 장거리는 해운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래프 그리고 정리하세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야.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거지는 또 뭐? 왜 거지? 거리가 거지로 보인다. 야, 이건 뭐? 그러네. 야, 마음을 좀 곱게 보고. 거지비야. 야,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청구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근데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마음을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라고? 이게 욕심 없이 살라고. 그치, 어렵지? 찬장에서 여기 이거 그리면 돼. 자, 우리가 교재 보고 그리시면 돼요. 교재에 그대로 있잖아. 그래, 한자리라 나오면 돼. 됐어. 미술 시간 아니야. 잘 그렸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사실 수능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내신 공부할 때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건 우리가 수능에서 매달 물어보는 내용, 수능 지금 한 문제 맞춘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자, 뭔가를 나누는데 각 운송수단이 얼마나 리을이야, 이응이야, 이거? 분당 유리예요, 분당 류리예요? 리을? 이게 쓸 때마다 헷갈려. 그리고 이제 가끔 찾아보거든요. 유라고 류라고 어떤 경우에 쓰는지 찾아보면 이틀 있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혹시 잘 기억하는 거 없어? 없어요. 왜 이렇게 단호하냐? 에이씨, 그지 같은. 그지 같은. 아니, 얘가 그지 같다고. 맨날 헷갈린다고. 오해하지 마. 설마 내가 학생 같아? 네. 자, 수송 분담률
자, 이제 사람이나 화물을 과연 어떤 운송수단이 얼마나 많이 나르느냐, 담당하느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서 정말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수송 분담률이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를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사람 나르는 걸 여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물건 나르는 걸 화물이라 그래요. 자, 사람하고 화물하고 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여객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운송수단 가운데 일단 해외로 나갈 때는 오직 비행기만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해외로 물론 나가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국내에서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에 비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객은 오직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만 물어봐요. 국내 이용밖에 거의 없으니까. 오케이? 그에 비해서 이제 화물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국내에서 움직이는 화물도 있지만 무역할 때도 굉장히 많은 화물이 움직이잖아요. 얘는 그 범위가 두 가지예요. 국내하고 국내에다가 국제를 더한 거하고. 좀 이따 정리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객 수송 분담률을 봤더니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개념이 선생님이 계속 이제 수능에서 물어볼 때가 됐다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물어보진 않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사람을 나르기 때문에 사람 수를 기준으로 몇 명이나 날랐느냐 그렇게 통계를 잡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운송수단이 있고 B라는 운송수단이 있는데 A라는 운송수단은 10명을 날랐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운송수단은 몇 명을 날랐냐면 5명을 날랐어요. 자,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거야? A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이 날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멀리 날랐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얘는 만약에 10km를 갔고요. 얘는 100km를 갔어요. 그럼 누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야? 그쵸? 기준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사람 수에다가 그 운송수단이 평균 얼마를 날랐느냐 평균 이동거리를 곱해주기도 해요. 그 문제에 따라서 이걸 제시했는지 이걸 제시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냈고요. 얘를 제시하더라도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얘 없이 얘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얘를 물어보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확.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적는 건 2009년도 통계 수치고요. 뭐 그 사이에 조금 달라졌겠지만 뭐 순서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객 수송 분담률을 봤더니 1등이 뭐냐면 도로예요. 자, 압도적인 1등이라서 뭐 수치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 적어놓고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가 몇 %냐면 74.8%.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하철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철도랑 지하철이랑 이렇게 구별을 했었잖아요. 당연히 다르잖아. 특성도 다르고. 자,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몇 %냐면요. 17%.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차. 기차는 몇 %냐면 얘가 8.0%. 8.0%. 자, 그 다음에 항공기. 항공기는 0.1%. 제일 적은 게 해운이에요. 해운도 0.1%. 반올림하면 0.1% 똑같아요. 항공. 기차는 8.0. 야,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항공하고 해운은 거의 사람을 나르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도로하고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도 알려줄게요.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 중에 가장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건 뭘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거? 자, 지하철. 자,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 몇 호선까지 있어? 9호선. 자,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 방배동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내방역을 공사하고 있었어요. 헐. 그때는 7호선이 없었던 거야. 아, 정신 했던 얘기예요? 했어. 아, 지난해 했던 얘기예요? 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래서 너도 잤어? 내 방법은 야, 혹시 내가 옆반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들은 거 아니야? 아, 가끔 다른 애들이 그러더라고. 옆반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수업 같이 듣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자, 지하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요. 새로운 노선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그럼 혹시 그 얘기도 했어요? 환승 얘기? 아니에요. 자, 일단 선생님 한번 분노하고 갈게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운송수단 그 증가율을 나타내는 게 지수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운송량 지수. 이 지수라는 개념 앞에서 생산량 지수, 에너지가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어떤 게 굉장히 빨리 증가를 했어. 딱 보니까 얘가 지하철인데 재밌게도 얘가 최근에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이렇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래 지하철이 증가하다가 왜 줄어들었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문제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지같이. 진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환승을 할 때 그걸 통계 처리를 못 해가지고 각각 따로 잡힌 거예요. 환승을 하면 2명. 근데 이게 전산 처리가 되면서 줄어든 걸로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낸 거예요. 아무튼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하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 그 다음 또 다른 포인트. 도로교통은 얘가 증가하는 중일까 감소하는 중일까? 자, 이걸 질문을 바꿀게요. 도로교통에는 자동차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자, 질문을 바꿀게요. 자동차는 통계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몇 명이나 타는지 통계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도로는 통계에서는 이름이 뭘로 돼 있냐면요. 공로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 공로. 공공도로. 대중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도로교통은 오히려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용자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하철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버스 타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해운은 당연히 배를 이용하는 사람은 섬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항구에서 사람들이 배를 많이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운 여객 수가 많은 항구는 어디일까? 다른 방 가서 물어봤더니 막 강릉, 포항 막 그러더라고요. 동해안은 섬이 별로 없잖아. 자, 우리나라에서 배를 가장 많이 타는 항구 도시는 이쪽에 섬이 많죠. 거제도 말고 여기에 있는 항구 도시 목포. 목포가 해운 여객자 수가 제일 많아요. 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사람 수에다가 평균 이동 거리를 곱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총 수송 거리 분담률이라고 불러요. 거리 분담률 얼마나 멀리까지 갔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 각 운송수단별 평균 이동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자, 이건 수치를 굳이 안 내볼게요. 도로는 여전히 1등이에요. 워낙 비율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워낙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물론 굳이 따지자면 배 타고 멀리 갈까? 비행기 타고 멀리 갈까? 비행기 타고 더 멀리 가니까 이 수치가 조금 변하긴 해요. 비행기가 더 수치가 커지는 거지. 중요한 건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평균 이동거리는 누가 더 멀다? 기차가 훨씬 더 멀죠. 그래서 평균 이동거리를 곱하게 되면 얘랑 순서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단순하게 이것만 맨날 외우다가 갑자기 이 자료가 나오면 머리가 이제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나머지 건 그대로고요. 기차가 지하철보다 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어, 45분이나 됐네. 미안해. 자, 빨리 할게 그럼. 자, 이제 화물은 자, 두 가지 생각하면 봐야 된다고 했었죠.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화물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을 되게 많이 하니까 국내 화물에다가 국제 화물을
더했을 때 그 수치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순서를 다시 쭉 적어줄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나르는 운송수단은 뭘까? 국내 화물 수송량 1등. 배? 자, 배는 장거리 수송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 땅덩이가 워낙 좁으니까 단거리밖에 없는 거죠. 트럭.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 항목에서는 도로라고 잡혀요. 도로가 역시 1등이에요. 자, 여기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79.2%. 대부분 도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그나마 좀 멀리 갈 때 짐을 많이 나를 때는 배를 이용해요. 우리나라 한면이 바다잖아. 바다부터 뭐 할 거야? 그래서 해운이 15.7%.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도예요. 자, 철도가 몇 퍼센트냐면 5.1%.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적은 게 항공기. 자, 비행기는 몇 퍼센트냐면 얘가 반올림을 했더니 0.0%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 화물 수송량에서는 지금 운송수 하나가 빠졌죠. 지하철은 화물을 나르지 않으니까. 지하철은 제외.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랑 국제 화물 수송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화물량이 많을까, 무역량이 더 많을까? 우리나라는 무역량이 더 많아요. 이게 포인트야.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역을 할 때는 트럭으로 무역 못하죠. 북한에 막혀 있잖아. 철도도 당연히 무역 못해요. 이거하고 이것만 무역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무역은 대부분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배로 무역하잖아. 자, 그래서 국내와 국제 화물 수송량을 더하면 이게 또 포인트인 거예요. 해운이 1등이에요. 해운이 그래서 몇 퍼센트냐면 59.9%. 59.9%. 2위가 이제 도로가 되는 거죠. 도로. 자, 도로가 몇 퍼센트냐면 37.5%. 자, 나머지 건 안 중요하니까 안 적을게요. 포인트는 국제 화물 수송량을 더하면 해운이 1등이 되더라.